그 소녀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녀의 세상은 암흑천지였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녀 앞에 한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물 같던 소녀, 세상과 담을 쌓은 소녀에게 다가가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만지게 했고 수없이 반복해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선생님을 만난 그녀는 세기의 위인 헬렌 켈러가 되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적에 주눅들고 도전보다 포기에 익숙한 아이들. 이들을 향해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날개를 달 수 있을까요? 경기도 일산의 한 신생고등학교. 아직 1학년밖에 없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교실 풍경은 여느 학교와 다름없습니다. 선생님이 열강하시는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듣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 뒤돌아 판서하시는 틈을 타 기다렸다는 듯이 하품하고 정신줄 놓고 졸고 몸을 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잠은 늘 자는 친구가 자죠. 그리고 그때마다 걸립니다. 이렇게 자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자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자고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공부는 가르쳐줘도 공부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저에게 공부는 밤하늘의 별이에요. 저만 이런 걸까요? 교실을 찬찬히 살펴보니 용규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건희도 비슷해 보입니다. 관심은 없어요.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놓는 거죠. 선생님 관심도 귀찮고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떨어지고. 귀찮으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잠만 청하게 되죠. 진원이도 그렇습니다. 영어 수업, 이동 수업 아니에요? 마지못해 일어나 가기는 하는데 맨손입니다. 책도 필기 도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은 안 가져가요? 네. 왜요? 그냥요. 수업이 고문인 모양입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공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주변 친한 친구들이 다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저만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차별 아닌 차별을 조금씩 하시고 그리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요. 선생님도 그때 바쁘셨는지 애들도 많아서 그런지 그런 다른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고. 생긴 거랑 다르게 공부 못한다고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학교가 재미없거든요. 학교를 좀 재미있게 활기차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의 1위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 5명 중 1명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정작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은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교사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마음만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꼭 돌봐주고 싶다는 대답이 100%였습니다.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이 책임감도 많이 갖고 있고 좀 걔네들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도 훨씬 커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구나 싶은데 선생님들이 맡아야 될 아이들, 감당해야 될 업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보통 아이들보다 시간이 많이 쓰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더 시간이 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나서서 꼴찌들에게 날개를 달아줍시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아이들을 믿고요. 그러면 걔네들 실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게 돼? 장소를 따로 제공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게 어떻게 구체적인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정인 선생님, 1학년 5반 담임이자 교사 생활 10년 차의 과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동안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붙들고 앉아서 공부를 직접 해가면서 공부 방법까지 가르쳐 줘가면서. 그러니까 그걸 저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핑계를 막 찾겠죠. 그 아이들을 볼 수 없었던 이유, 뭐도 바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나는 걔네들은 일단 뒤로 미루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먼저 반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의 1학기 성적을 꺼내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성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지 공부가 하기 싫어서일까요? 성적표의 숫자는 단지 등수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말해줍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본 건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를 나눴거든요. 지필평가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됐던 부분이고 수행평가는 뭔가 제때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남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안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 지키는 것들, 지필평가가 낮다는 건 스스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얘네들이 공부를 하게 할까? 보상을 줘야 할까? 아니면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이정인 선생님. 드디어 결심하셨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좀 걷거나 남학생들 너무 33명의 반 아이들 중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7명을 선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